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서면서 지역별로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 지역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조정장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파주와 양주에서 1,000가구 규모의 올해 첫 민간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20% 이상 저렴하고 추첨제 분양도 예고돼 무주택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오피스텔 분양 시장은 여전히 화랑입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면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고슴도치들은 자기 몸에 나 있는 가시들 때문에 친구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의 거리 두기가 요즘은 정말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일주 간격으로 확진자 수가 전주에 비해서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친구든 친척이든 그리고 직장 동료든 조금은 거리 두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지낼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비대면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겠죠. 대면만큼이나 친절한 상담으로 언제든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저희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 며칠간 강추위가 이어지더니 그래도 오늘은 날이 조금은 포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마음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문자 상담도 더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구데셋의 정준호 이사 함께 하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으로도 그리고 문자 상담으로도 다양하게 만나볼 예정입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조금 자세하게 고민 내용 보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좀 문자 상담에 많은 시간 할애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부동산 브리핑 시간에도 짤막하게 전해드렸지만 이 강남과 강북, 집값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격차가 커지는 것, 앞으로 이런 격차가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준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지금 양극화보다 앞으로는 더 초양극화 현상을 더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양극화가 점점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 이유도 결국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1주택,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전이되는 태세들이 많다 보니까 강남권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입지가 좋은 강남권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수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남권과 강북권을 비교해 볼 때 특히 강남권,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의 불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이 힘들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또 우려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의 가격들이 높게 형성되는데 그중에서도 강북 지역은 그나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형태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규제에 따라서 재건축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재개발도 이루어지는 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은 더더욱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된다는 가정한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초양극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강북과 강남권의 현상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보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양극화하는 현상들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아마 돈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양극화 상황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주의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앞으로 옥석을 거리는 그 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겠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옥석을 잘 가리는 눈을 갖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저희 방송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시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고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에 좀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시점에서는 부동산에도 분명히 트렌드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들을 좀 따라가는 현상들을 보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런 부동산의 유행 중에 최근에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강북권 지역에 뭐 우리 재개발 지역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모아주택이라는 또 재개발에 특화된 상품들도 나올 정도로 이런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떤 재개발 지역이 어떤 형태로 개발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이 재개발의 가능성이 여부가 높은지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모든 부분들 궁금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기초부터 그리고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아예 초보자, 재건축, 재개발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까지도 모든 부분 상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런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가장 어려운 그 분야가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거기서 이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트렌드를 캐치하고 싶다 하신다면 김태준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선착순으로 30분 정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 잘 지켜서 1:1로 진행되는 상담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과 전화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네, 크기는 56.3평 정도. 네. 제가 있는 지역은 방배 5지구, 14지구, 13지구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네. 최근 들어 이제 서울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특히 방배동 재개발 정보로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한 27년 정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좀 알고 싶어요. 첫째는 네. 이게 적정한 시기에 네. 이대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네. 둘째는 여기도 지금 이제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네 재개발 가로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합이 형성되어서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편입되어서 그냥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네. 또는 그냥 단독주택을 부수어서 다세대를
이렇게 지어서 네.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 고민을 좀 혼자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 단독주택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서초구 방배동 978-15호. 978-15호. 네. 네, 여기를 지금 27년간 보유하셨는데 결국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매도하느냐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편입해서 조금 더 보유하느냐 아니면 이걸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느냐 어떤 맞습니다. 방법이 좋을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네, 먼저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56평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고 지금 바로 인접, 그러니까 길 하나 차이로 앞쪽이 바로 방배 14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14구역이 완성되면 그냥 우리 집 앞이 이제 아파트 새 롯데에서 짓고 있는 르엘 아파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56평을 가지고 계신데 이 주택을 계속 보유를 그대로 해야 될지 그 매도에 대한 시점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다세대라 주변에 이제 지금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주택으로 이렇게 단독주택을 펄고 이런 임대주택으로서 지어야 될지 아니면 뭐 이게 지금 요 블럭이 블럭 형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모아주택 같은 형태도 있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또 재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1번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주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매도하기는 네.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한 주택 같은 형태의 주택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방배동이 가장 부촌이었던 형성을 하고 있던 단독주택 부지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포라든지 한강에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방배가 어느 정도 좀 쇠퇴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알다시피 방배 5구역이나 방배 14구역, 뭐 13구역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들을 하면서 한 1만 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은 결국은 프리미엄 아파트예요. 그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강남권 내에 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면 그만큼 고소득군들이 많이 접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주변 인프라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찾고 있던 명성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방배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지역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선에 우리가 또 말씀드렸지만 강남권, 강북권의 가격의 격차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북권 여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강남권에 특히 임대를 원할 수 있는 또 임대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단독 주택들 이런 주택들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가면서 토지 보유와 임대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주택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방배동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 이런 주택이 또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네.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이런 주택 자체가 재개발되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매도를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들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주변 지역도 이제 그런 지역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주민들끼리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대지가 56평이라 했잖아요. 네. 56평이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결국은 아파트를 한 채를 받는 건 똑같아요. 자, 뭐 1+1이야 돼서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56평 이 대지면 우리가 방배동 같은 경우 지금 못해도 6, 7천 이상의 대지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천만 계산해도 40억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이 정도 가치가 나가요? 아무리 방배동이지만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우리 아파트로 변해서 주거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투자적인 가치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대로 보유하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 수익 목적으로 집을 새로 단독을 헐고 뭐 다가구 주택 형태로 다시 짓거나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은데 지금 56평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56평이면 이게 2종이잖아요. 네. 2종이면 우리가 건폐율 60% 잡으면 60% 잡으면 5, 6, 30, 한 30평대 정도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15평짜리를 두 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수익 계산은 좀 뭐 설계 사무소에서 따로 하셔서 수익률을 좀 뽑아봐야 되겠지만 네. 그 형태를 가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아하. 좀 꼼꼼하게 그런 설계 사무소 가셔갖고 네. 몇 평형의 개수가 어느 정도 그리고 임대 수익 최근에 이쪽에 전세나 월세 수익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셔서 아마 네. 건축비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건축비 빼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것이냐 그러면 내가 수익률을 계산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제가 볼 때는 3번 방법으로 좀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1번으로 고민하셨던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조언 드렸고 그중에서도 신축하는 쪽에 조금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이제는 설계사무소 가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잠시 후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여기 마포구의 밤섬 현대 아파트요. 네,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분담금이 또 추가가 될 건데, 네.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담금도 걱정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집 평가가 나중에 새로 신축했을 때 평가가 너무 좋아졌을 경우에, 네, 그 보유세라든가 요즘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내 집 짓고 월세 내듯이 네,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싶은 걱정도 들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 우선 상담해보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마포의 밤섬 현대 아파트 지금 이거 하나만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하고 있어요. 네, 1주택 상황이시고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 분담금도 좀 부담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아파트가 너무 좋아져서 혹시 보유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 아닐까 이것도 고민이 네. 되고 조금은 네.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대표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밤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리모델링 지금 작년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네.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네. 건축 심의 다음에 뭐 안전진단 통과, 2차 통과하면 뭐 2주하고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아마 네. 지금 목표상으로는 2027년 6년 후 하반기 아니면 27년 정도에 입주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아마 한강변에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평이에요? 저희는 45평이요. 45평.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되면 네. 우리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해서 지금 만들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리모델링이 되면 아마 세대당 조합원 세대당 한 7평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50평대가 되는 겁니다. 네. 한강변의 50평대 가격. 내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걱정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네. 앞으로 내야 될 돈도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50평대 한강변 라인에 뭐 리모델링이지만 그 결국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네. 가치가 어느 정도 더 상승할까요, 지금? 물론 그게 더 크겠죠.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뭐 분담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도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은 일단은 이런 건 제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상승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내가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또 가서 살아야 돼요. 매도하고. 근데 내가 매도한 주택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매수한 주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거는 분담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이걸 생각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네. 내가 아까 보유하게 되면 50평대 가격이 이제 뭐 한강변 라인이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뭐 네. 30억이 되고 30억 이상이 넘어가면 보유세 부담이 생긴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네네. 보유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겨냥돼 있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1주택자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도 결국은 강남권에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런 강남권의 수요들은 계속해서 있고 강북권에는 거래 절벽이 일어나면서 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강변의 50평대 아파트 원하는 수요들 이 수요들에 들인 그런 부분들 똘똘한 채를 원하는 수요들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보유세 부담은 또 1주택자들한테는 또 완화된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도 1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 상향도 조정됐고 그리고 보유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1주택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면 2주택 네. 계속 보유하셔도 제가 볼 때 세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세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야 될 걱정은 전혀 안 하시고 아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 그리고 거주하면서 좋은 환경으로 변할 거에 대한 걱정만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작하면서 이 행복한 고민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제 말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우선 1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마음 놓을 수 있는 말씀 전해드렸고 앞으로 또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안정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조언 잘 따라서 앞으로 좀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저는 그 서울의 노량진에 네, 쌍용 예가 아파트하고요. 네, 또 같은 그 옆에 노량진에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것을 매수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좀 보시는 건데 거주를 좀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주 목적도 있는데요. 네. 그 두 아파트를 지금 그 20평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작으면은 살기가 이제 좀 식구가 불편하면 그 전세를 놓을 생각도 있어요. 그 매수를 해서. 네, 그러면 지금은 현대 1주택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예,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이게 여쭤보셨는데 투자 네.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주택은 하나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투자의 마인드를 좀 살려서 노량진동의 쌍용 예가 아파트나 우성 아파트에 접근을 해보면 어떨지 한번 추가 매수 계획 대표님과 세워볼게요. 참, 그 추가 매수라기보다 그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 매도할 매도하실 거예요. 생각이에요. 매도할 계획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좋은 계획 한번 대표님과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를 보고 계신 아파트가 바로 뭐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노량진 쌍용예가 아파트랑 노량진 우성 아파트. 두 아파트를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입지가 다르거나 하면 고민을 할 수 네. 있는데 예. 같은 입지에서 고민하는 이유는요? 쌍용 예가 아파트는 네. 그 노량진 뉴타운에 이제 접근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가봤는데 굉장히 언덕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또 세대수가 작아요. 네. 거기다 매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세대수가 그래서 작으니까 거래량도 없을 거예요, 거의. 예,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고요. 네. 그리고 노량진 우성 아파트는 언제 리모델링이 될까 그걸 기다리고 이러는 게 네. 그게 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그럼 들고요. 결국은 쌍용 예가를 본 이유는 노량진 뉴타운 바로 3구역, 4구역 인접 지역이니까 예. 완성이 되면 주변의 효과까지 같이 덩달아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거고 노량진 네. 우성 아파트는 리모델링이나 투자 목적은 결국은 투자 목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노량진 쌍용 예가 아파트랑 우성 아파트를 보면 쌍용 예가가 조금 더 비싸죠. 예, 많이 비싸요. 가격이 좀 비싼데 전세가는 근데 비슷해요. 예, 맞아요. 그만큼 살기는 노량진 우성 아파트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거주하기는 좋아요. 네. 매매가가 높다는 건 투자성은 노량진 쌍용 예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 그러니까 거주를 할 것이냐, 네. 내가 거주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쌍용 예가와 우성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가 높은 지역은 우성 아파트다. 우성이나 뭐 삼성 레미안이나 신동 아파트가 전세가가 훨씬 더 높아요. 쌍용 예가보다. 근데 네. 가격은 쌍용 예가가 더 높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쌍용 예가는 투자성이 강한 아파트. 네. 내가 우성 아파트나 삼성 레미안 신동 아파트 이쪽 우측에 있는 것들은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예. 그럼 내가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이 가격은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면 네.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면 쌍용 예가뿐만 아니라 상도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까지 덩달아 가격이 상승을 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높으면 결국은 노량진역 주변 지역의 노량진 뉴타운의 가격이 오르면 장승배기역이라든지 상도역 주변 지하철역 그리고 노들역 주변 지하철역 주변 지역에 인접돼 있는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고 예. 새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가는 형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 주변 지역에 다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간접적인 영향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아파트 선택하셔도 가격 상승 승부는 비슷하게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근데 내가 거주까지 고민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거주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거주가 좀 나은 지역이 선택이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 아파트를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거주보다 아까 질문 내용에 투자성이 좀 더 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 되면 임대라도 주고라도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까지 할 정도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주변 지역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내 아파트가 개발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이 언제 될지 고민되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보다 좀 더 아래쪽에 내려가면 신길 뉴타운 지역 있죠. 네. 신길 뉴타운에 신길 우성 2차라든지 신길 우성 1차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이에요. 예.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지금 진행 단계가 많이 올라서 있단 말이에요. 예. 1차 같은 경우는 뭐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진행 중이지만 많이 진행돼 있잖아요. 네. 근데도 우리 쌍용 예가나 같은 평수 대비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해요. 가격이. 그러면 내가 매수가가 더 저렴하면서도 투자성이 그러니까 거주하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오래된 아파트니까. 네. 그렇지만 투자성만 보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그런 투자성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가격의 상승분은. 예.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상도동 주변 지역의 노량진 쌍용예가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쌍용예가도 있지만 뭐 사당역 가면 이수역 앞에 가면 사당 우성 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도 30평대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예. 근데 솔직히 방배역 주변 지역, 방배동 주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 변하면 이수역 주변 지역의 분명히 가격들도 올라가게 될 거고 또 사당 우성 2단지 같은 경우는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든지 뭐 내가 앞으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투자성만 높다라고 하면 단 두 개, 상도동이란 단 두 개의 지역에서 두 아파트를 비교보다는 당장 내 아파트가 변할 수 있는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그 노량진 쌍용 예가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좋긴 한데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생님. 너무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국은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돼서 우리 새 아파트가 가격이 밀고 올라가면 우리 아파트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예. 근데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노량진 뉴타운의 아파트 30평대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한 30평대는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 20평대는 한 20억.
그 정도로 20억 보고 정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 네.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평대는 13억대에 나와 있고요. 네. 그 30평대는 판상형은 15억대에 나와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따라가는 힘이 어느 정도 그 똑같이는 못 가도 그 밑으로 따라가겠죠. 그럼 따라가는 네. 폭 자체가 네. 내 아파트의 힘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제가 볼 때는 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주변 지역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 아파트의 변화는 주변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든 내 아파트의 변화는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더 투자성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보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말씀해주신 지역이랑 좀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다시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건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상담 문의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부터는 스피드 문자 상담을 정준호 이사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문자 상담들이 좀 도착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이사입니다. 실시간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로 두산 아파트 임대 중입니다.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구로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 그리고 구로 지벨리가 옆에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풍부한 매매 수요 및 임차 수요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7호선 라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통성도 편리한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향후 개발 호재들이 좀 같이 끼어 있는데요. 지금 구로동의 차량 기지가 지금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가치들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 인근에 투룸 빌라 갭 투자로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좀 알려주세요. 남성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지금 투룸 빌라 같은 경우들은 여러 가지로 개발 계획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률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든가 아니게 되면 또 그 주변 지역들이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 상승분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로 지금 투룸빌라들 같은 경우에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생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도 보유하셨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때 한번 매도를 고민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수익형으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만 보신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일산 동구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매도하고 갈아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들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3호선 라인을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호선 라인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요.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일산 지역 쪽에 좀 가장 큰 개발 이슈 중에 하나가 GTX 노선입니다. GTX 노선 대곡역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계속 보유하고 계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 단독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투룸 빌라 같은 경우들 그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도 똑같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자기 그 지역의 재개발 계획 같은 게 있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후도는 좀 제법 심한 지역이라 향후 지역에 아마 노후도들을 계속 보신다면 개발 압력들은 꾸준히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실 때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안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익형으로만 보신다 그러면
지금 괜찮은 투자처니까 갖고 계셔도 무방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은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이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부분에서만 신경을 쓰신다면 큰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문자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또 고민 내용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전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또 정준호 의사가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건데요. 저희 언제나 방송 중에 이 전화 상담,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짧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이사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즘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전세 시장도 좀 약간 얼어붙는 것 같고요. 또 뉴스나 언론에서도 점점 더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상승폭들이 이제 줄었다, 뭐 하강세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들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가의 힘을 한번 빌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으로 여러분들 지금 문자 방송이라든가 방송 상담으로 드릴 수 없는 내용들 또 자세한 상담들 같은 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또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이사님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사님 어떤 고민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구로구 고척동에요. 네, 45평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네, 3층짜리예요. 네, 근데 1층은 상가로 이제 세를 줘서 월 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네, 2층하고 3층이 일반 주택인데요. 네, 저희가 이것을 팔고서 네. 다른 곳으로 한번 재개발되는 곳으로 한번 아. 이사를 하고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이걸 팔면은 네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억밖에 안 돼요. 아, 그 6억으로 어디 갈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재개발되는 곳이 있나 네. 궁금해서 아니면 이걸 파는 게 낫나 갖고 있는 게 낫나 요 두 가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이 단독주택에 거주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현재는 거주하고 있죠. 네, 저희가 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정확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구로구 네, 고척동 네. 250에 118. 250에 118번지 여기에 네네. 35층짜리 3층짜리 45평. 45평형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은 좀 재개발지로 조금 더 투자성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과연 네. 이게 옮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네.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매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오류중학교 바로 옆쪽이네요. 네, 네, 오르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고척동 그랜드 아파트 바로 앞쪽에 있는 예. 3층짜리 건물인 것 같은데 제가 예. 지적 편집도를 쭉 펼쳐보니까 예, 우리 집하고 우리 바로 건너편 집하고 네, 토지의 용도가 달라요. 우리 지금 보유하신 주택의 네, 용도는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예, 일종이에요. 예, 일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4층 이상의 이제 집을 못 짓게 되는 이런 제한적인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 예.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네. 앞으로 그만큼의 우리가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용도,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네. 우리 주택은 활용도 면에서 너무 떨어져요. 토지가. 네. 그래서 토지의 활용도만 봤을 때는 아까 궁금하신 내용 이걸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네. 매도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시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매도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매도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이라는 우리가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는 결국은 내가 아까 40 몇 평이라 45평이라 하셨나요? 예, 45평이요. 45평이란 땅을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어떻게 써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서울의 땅값들이 비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집에 건물을 짓고 이 집에 아파트를 짓고 어떤 무엇을 지었을 때의 가치가 얼마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땅값을 평가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보유하신 땅 45평의 가치는 평가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일종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러면 결국은 토지는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여기다가 7층짜리 빌라를 지어서 몇 세대가 나오는데 뭐 빌라 하나가 얼마니까 따져보니까 뭐 30억이다. 그러면 가격이 30억이 되는 거예요, 땅값이. 예. 근데 우리 거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용도를 변경하고 이거는 언젠가는 될 수는 있겠죠. 그걸 미래적인 부분을 기다리면서 그냥 보유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매도를 한다고 하면 전망이 궁금하고 매도한다면 재개발 뭐 구역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뭐 새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좀 찾다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매도하는 게 맞고요. 네. 매도하고 뭐 6억 정도 자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6억 정도 자금이면 충분히 지금 재개발 뭐 초기 단계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조금 넘어간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네.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강북권 지역에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특히 네. 뭐 성동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대문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성북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제가 뭐 몇 번지 어디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못 그렇죠. 드려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네. 매도하시고 가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네. 전화 주셔서 좀 자세한 네. 어떤 지역을 좀 갔으면 좋겠다까지 자세한 좀 설명 받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같은 동네, 같은 지역이라도 이 주거 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도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셨던 대로 매도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조금 네.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네, 문의 좀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아파트 좀 보유 중이실까요? 예, 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네. 그 수지구청역 그 바로 앞에 현대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임대 주셨고 주택은 이거 예, 외에 예. 더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 이제 실거주 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그럼 지금 2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용인의 수지구청역 앞에 있는 현대 아파트 향후 전망에 따라서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수지 현대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 지금 2주택 상태예요? 예.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거예요? 예.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라고 하면 지금 아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예.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예, 좀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조합 설립되고 뭐 시공사 선정까지 지금 끝난 상태일 거예요. 아마 대우건설 예. 쪽으로. 그래서 예.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서 우리가 일반 분양분도 나오면서 1300세대 지금보다 뭐 늘어나면서 13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신규 아파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용인을 설명드릴 때 예.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에 20년 차 예. 이상의 아파트들을 좀 공략하면 당시에는 예. 저가였기 때문에 예. 공략하면 투자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현대 아파트가 딱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에 우리가 20년 차가 넘어가면서 리모델링 네.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처럼 신규로 아파트가 생겨서 뭐
새 아파트처럼 높은 뭐 30층, 뭐 40층 되는 아파트로 지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도 결국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보면 성북역 앞에 롯데캐슬 골타운 있잖아요. 네, 네. 이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지금 30평대 가격대가 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예, 예, 예. 우리가 그 아파트에 바뀌면서 그 아파트 30평대 가격대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입지고 그리고 주변 예. 인프라, 학군까지도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투자성이라고 하면 좀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예. 또 그리고 우리가 예. 흔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관심도를 많이 가지는데 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 리모델링이 최근에 우리 재건축이 규제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예, 뭐 예,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임대 의무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넣어야 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리모델링은 규제들이 좀 적어요. 아, 그래서 저희 많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대안으로 세금 이제 더 내야 리모델링으로 되나. 많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건설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뛰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도 리모델링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고 예전에 예. 리모델링이 조그만 건설사들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기업들이 브랜드화 시키면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예, 예. 너무 걱정 말고 그냥 투자성이라고 하면 계속 보유하시면 투자성은 높을 거다. 그래서 보유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분 좋은 보유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상담 내용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스피드 문자 몇 개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또 고민 내용이 와 있을까요? 네, 문자 보겠습니다. 연신내역 바로 근처에 투룸빌라 임대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역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존에 있던 역에 GTX 노선까지 들어오면서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신대역 근처에 지금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발 계획들과 또 GTX 노선 들어오는 것까지 합쳐서 연신내역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계속 꾸준히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도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한데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일단은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마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덕역을 기점으로 서쪽 지역에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가격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덕역을 기점으로 동쪽 지역에는 좀 마포구의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용산입니다. 용산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용산이 집중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산과 가까운 지금 마포구 동쪽 지역 끝자락 지역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요즘 부동산 가격 상승률들이 계속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용산의 개발 계획들이 꾸준히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들에 맞춰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률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SK 스카이뷰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될지 문의드려요. 이렇게 돼 보이는데요. 인천 SK 스카이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신기한 게 여러 아파트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대단지를 이루면 이룰수록 아파트의 가격에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러지 못했는데요. 지금 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기에 CTOCL이라는 그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아파트 단지가 이루면서 업무 시설이나 여러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와 청라와 맞먹는 소규모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니까요.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도 문자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언제나 좀 짧게 아쉬움이 좀 남지만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는 활짝 열어두고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궁금한 내용 남아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방송 함께한 김태준 대표와 정준호 의사와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에 대한 문의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정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